만약 대한민국의 운명이 단 30일 안에 바뀐다면, 그리고 그 변화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뒤흔든다면, 백두산의 은둔자 푸른 매의 눈이 수백 년 전 남긴 예언이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예언을 미신이라 치부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놀라운 것은 이 예언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을사년마다 대한민국은 거대한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으로 조선 왕조가 흔들렸고 1954년에는 전후재건으로 경제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을사년, 예언된 세 가지 거대한 격변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 예언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지 않으면 당신은 이 변화를 대비할 수 없습니다. 백두산 깊은 곳,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았던 한 은둔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푸른 매의 눈이라 불렀자 그의 시력은 매처럼 날카로웠고 그의 통찰력은 미래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조선 말기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며 우리 민족의 운명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예언설은 오랫동안 숨겨져 있다가 최근 백두산 비밀 동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고문서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백 년 전에 쓰여진 그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분단, 6.25 전쟁, 그리고 경제 성장까지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불과 2주 후에 다가올 4월에 관한 예언입니다. 푸른 매의 눈은 얘기처럼 섬세하게 기록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새로운 패턴을 형성하고 큰 물이 흐름을 바꾸는 때 동방의 나라는 큰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그는 이 시기를 정확히 4월로 지목했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정확한 시기를 알았을까요? 그는 우주의 리듬, 천체의 움직임을 이해했고 그것을 우리 민족의 역사 주기와 연결시켰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푸른 매의 눈이 예언한 많은 사건들이 이미 현실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고문서에는 강미의 철길이 놓이고 하늘을 나는 쇠새가 나타날 때라는 구절이 있었는데 이는 현대의 철교와 비행기를 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빛으로 만든 글자가 공기 중에 떠다니며 소식을 전할 것이라는 구절은 오늘날의 인터넷과 디지털 통신에 예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을사년은 우리 역사에서 항상 중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1894년 을사년, 청일전쟁이 발발하며 조선의 운명이 바뀌었고 1954년 을사년에는 한국전쟁 이후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을사년은 또 다른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 주기는 우연이 아니라 우주와 역사의 깊은 연결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푸른 매의 눈이 예언한 다가오는 4월의 중요성은 단순한 시간적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는 이 시기에 하늘에서 불꽃이 내려오고 땅이 흔들리며 물이 흐름을 바꿀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자연재해일 수도 있지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격변을 상징하는 메타포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이 변화를 단순한 재앙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큰 변화 뒤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으리라고 예언했습니다. 마치 겨울 끝에 봄이 오듯 어려움 끝에 희망이 온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서는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이는 역사의 패턴, 우주의 믿음, 그리고 인간 사회의 진화를 깊이 이해한 현자의 통찰력입니다. 4월이 2주 앞으로 다가왔고 우리는 지금 그 예언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푸른 매의 눈이 본 미래가 정확히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곧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혼란, 경제적 불안정, 그리고 국제 정세의 변화는 모두 푸른 매의 눈이 예견한 큰 변화의 전조입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이 변화는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로의 진입을 의미합니다. 마치 나비가 고치를 벗고 나오는 과정처럼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변환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에 직면합니다. 이 예언이 말하는 세 가지 거대한 변화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푸른 매의 눈이 남긴 예언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바로 세 가지 거대한 변화에 관한 예측입니다. 이제 그 변화의 시작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언의 마지막 장은 우리가 직면할 세 가지의 거대한 변화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들은 단순한 일시적 혼란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근본적 구조를 완전히 재편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정치 권력의 혁명적 변화. 4월 첫 주, 누구도 예상치 못한 폭로가 일어날 것입니다. 현 정부 내부에서 감춰졌던 비밀이 드러나며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예언에 따르면 권력의 탑이 진실의 바람에 흔들릴 때 오래된 가면이 벗겨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 폭로는 단순한 정치 스캔들을 넘어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권력 구조의 숨겨진 메커니즘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며 정치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부상한다는 예언입니다. 용의 비늘에 가진 자가 아닌 서민의 땀을 알고 있는 자가 앞으로 나설 것이라는 구절은 기존 엘리트나 정치인이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 정치적 변화는 사회 전반에 깊은 분열을 가져올 것입니다. 일부는 변화를 환영하지만 다른 이들은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로 볼 것입니다. 가족 내에서도 세대 간, 인연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은 이 과정이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더 공감한 민주주의로 가는 필연적인 정화의 과정임을 시사합니다. 둘째, 경제적 격변과 새로운 금융질서, 정치적 혼란이 시작되면서 경제 시스템에도 큰 충격이 올 것입니다. 예언서는 종이로 만든 부의 성이 무너지고 노란 금속이 다시 빛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의 화폐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의 가치가 폭등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여러 주요 금융기관들이 겪게 될 위기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닌 시스템적 위험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은행에서 자금을 인출하기 시작하면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디지털 화폐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교환 수단이 급부상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부를 가진 자들이 가난해지고 준비된 자들이 번영할 것이라는 예언의 구절은 이 변화가 부의 대전환을 가져올 것임을 시사합니다. 전통적인 투자 방식을 고수하는 이들은 큰 손실에 입을 수 있지만 변화의 신호를 읽고 대비한 이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변화는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물가 상승, 일자리 불안정, 주택시장의 격변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이 과정이 궁극적으로는 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시스템으로 가는 과정임을 암시합니다. 셋째, 한반도 지정학적 구조의 절한 정치와 경제의 격변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장 극적인 변화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오랫동안 나뉘어 있던 땅이 하나로 이어지려 할 때 큰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예언은 남북관계의 극적인 변화를 시사합니다. 한국은 세계 강대국들 사이의 지정학적 경쟁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중국, 미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은 한반도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언설은 오랜 적들이 친구가 되고 오랜 친구들이 등을 돌릴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동맹 관계가 흔들리고 새로운 협력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특히 북한과의 관계에서 극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평화적 통일의 가능성과 함께 새로운 갈등의 위험도 동반합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변화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민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이 과정이 새로운 시대로 가는 어두운 터널이라고 표현하며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새로운 번영과 평화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임을 시사합니다. 놀랍게도 이 세 가지 변화는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마치 거대한 퍼즐의 조각처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격변이 경제를 흔들고 경제 위기가 국제관계를 재편하는 도미노 효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을서년이 항상 우리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걸까요? 1894년, 1954년, 그리고 지금 이 주기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주의 법칙일까요? 을사년의 비밀을 풀면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변화를 더 잘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을사년의 비밀을 풀기 위해선 먼저 우리 조상들이 시간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청간, 과 지지, 가 결합된 60갑절은 단순한 달력이 아닌 우주의 리듬을 담은 시간의 지도입니다. 60년마다 돌아오는 이 주기는 별들의 움직임, 자연의 흐름, 그리고 인간 사회의 변화를 모두 연결합니다. 을사년은 이 60갑자 중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을은 5번째 청간으로 나무의 기운을, 산은 4번째 지지로 뱀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나무와 뱀의 조합은 오래된 것이 무너지고 새로운 것이 솟아나는 변화의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마치 뱀이 허물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듯
을사년은 항상 큰 변화와 함께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을사년마다 한반도에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주의 리듬이 우리 민족의 역사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을사년을 살펴보겠습니다. 1894년 을사년, 조선은 격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청일전쟁이 발발하면서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500년 이상 이어져 온 조선 왕조의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는 결국 대한제국으로의 전환, 그리고 나중에는 일제강점기로 이어지는 비극적 연쇄 사건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외부의 압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청나라에 의존하던 정치구조, 과거에 머물러 있던 경제 시스템, 그리고 분열된 지도층은 변화의 물결에 감담하지 못했습니다. 1894년의 을사년은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얼마나 가혹한 현실을 안겨주는지 보여준 역사적 사례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60년 후 1954년 을사년,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 민족은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국토는 분단되었고 경제는 황폐화되었으며 수많은 가족이 이산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국인들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1954년 을사년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성장의 씨앗이 뿌려진 해입니다. 국제사회의 원조, 산업화 정책의 시작,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불굴의 의지가 결합하여 한국은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경제 성장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폐허에서 선진국으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한국의 변신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60년이 지나 을사년이 돌아왔습니다. 2025년 을사년, 우리는 이전의 을사년들과 마찬가지로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각 을사년은 그 시대의 과제와 가능성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도전은 무엇일까요? 급격한 기술 발전과 인공지능의 부상, 기후변화와 환경위기, 글로벌 팬데믹의 여파, 그리고 심화되는 국제적 긴장과 경제, 이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을사년의 패턴을 자세히 살펴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드러납니다. 각 을사년은 표면적으로는 위기와 혼란으로 시작되지만 그 안에는 항상 새로운 가능성의 씨앗이 담겨 있었습니다. 1894년의 혼란은 근대화의 시작점이 되었고 1954년의 폐허는 경제 기적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패턴은 무엇을 말해주나요? 을사년은 단순한 재앙의 시기가 아니다. 변화와 혁신의 시기입니다. 낡은 구조와 사고방식이 무너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는 거대한 전환점인 것입니다. 이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기회의 창입니다. 푸른 매의 눈의 예언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이 을사년의 패턴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을사년이 가진 변혁의 에너지를 깊이 통찰했고 그 에너지가 어떻게 우리 민족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지 예견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 긴장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을사년의 에너지가 서서히 우리 사회의 근간에 흔들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4월이 다가올수록 이 에너지는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을사년의 패턴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다가올 변화를 두려움이 아닌 지혜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1894년의 조선처럼 변화에 저항하다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1954년의 한국처럼 변화를 기회로 삼아 도약할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예언들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경고와 안내일까요? 예언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을사년의 패턴과 푸른 매의 눈의 예언은 우리에게 세 가지 큰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깊은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이 예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선언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귀중한 경고인가? 역사적으로 예언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첫째는 결정론적 관점으로 예언된 사건들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둘째는 조건부 관점으로 예언이 가능한 미래를 보여주며 우리의 행동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푸른 매의 눈의 예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됩니다. 그는 변화를 선언하면서도 항상 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준비된 자는 번영할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자는 쓰러질 것이라는 그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예언은 단순한 선언이 아닌 행동에 대한 촉구였습니다. 동양의 예언 전통에서는 이런 관점이 특히 강합니다. 주여, 주여. 에서도 점길은 절대적 운명이 아니다. 현재 상황의 에너지와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울로 여겨졌습니다. 괴가 불리하더라도 적절한 행동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역사적으로 예언이 실제로 변화되거나 완화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고려 말 정도절은 왕조의 멸망을 예견했지만 그의 경고를 통해 조선이라는 새로운 왕조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1960년대 초 많은 예언가들이 한국의 경제적 실패를 예측했지만 국민들의 단결된 노력으로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사례는 1894년 을사년의 벼라입니다. 당시 많은 예언서들이 조선의 멸망을 예고했지만 일부 선각자들은 이를 경고로 받아들여 개혁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그들의 노력이 당장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 씨앗은 훗날 독립운동과 민주화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푸른 매의 눈의 예언은 우리에게 미리 주어진 소중한 지도와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가올 위기를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집단적 의식의 역할입니다. 역사는 개인의 행동보다 집단의 선택이 더욱 큰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믿음과 가치관을 공유하느냐에 따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1954년 을사년의 한국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국민들은 우리는 반드시 일어설 것이라는 공통된 믿음을 가졌고 이 집단적 의지가 경제 기적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예언된 위기가 오히려 국민들을 단결시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한 을사년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은 단순히 다가올 혼란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혼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분열되고 갈등하는 대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면 이 위기는 오히려 한국 사회의 대도합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푸른 매의 눈의 예언은 단순한 두려움을 주는 재앙의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상기시키는 귀중한 메시지입니다. 예언된 사건들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 결과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것은 절망의 원천이 될 수도 희망의 등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언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지혜를 통해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가 하필 4월에 시작된다는 것은 우연일까요? 천체의 움직임과 우주의 믿음이 이 시기에 맞춰 어떤 특별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늘을 올려다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푸른 매의 눈의 예언서에는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별들이 특별한 춤을 추고 달이 그 얼굴을 가릴 때 땅의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이 신비로운 말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천문학적으로 정확한 예측이었던 것입니다. 4월 8일 북미 일대에서는 개기예식이 발생합니다. 이 천문학적 현상은 단순한 자연 현상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고대부터 일식은 중대한 별화의 전조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이번 일식은 황소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이는 물질적 안정과 별화에 대한 저항을 상징하는 별자리입니다. 물질적 세계의 근본적인 별화가 시작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4월 중순에 일어나는 희귀한 행성 배열입니다.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특별한 패턴을 형성하며 이는 약 396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배열이 있었던 때는 1629년으로 조선시대 인조반정이 일어났던 시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동양의 천문 철학에서는 하늘의 움직임과 인간 세계의 사건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천인상은의 원리는 우주의 리듬이 인간 사회의 리듬과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변화는 땅의 변화를 이끌고 별들의 움직임은 인간 운명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천문학 참성에서는 특히 일식과 행성 배열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중요한 천문 현상이 있을 때마다 왕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정치를 개혁했습니다. 이는 하늘의 징조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를 위한 계기로 삼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푸른 매의 눈이 서울을 특별히 지목한 것은 이런 천문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그는 별의 움직임을 통해 시간의 물결을 읽었고 그 물결이 4월에 가장 강력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예언은 우주의 리듬과 인간 사회의 변화 사이의 깊은 연결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4월의 이식과 행성 배열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여러 문화볼에서도 이러한 천체 현상을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마야 문명은 천체의 주기를 통해 문명의 흥망성쇠를 예측했고 이집트인들은 시리우스별의 출현으로 나일강의 봄남을 예측했습니다. 고대 바빌로니아인들은 행성의 배열을 통해 왕조의 변화를 예견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문화권에서 4월에 일어나는 이번 천체 현상들을 거대한 전환점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힌두 점성술에서는 이를 칼리 유가의 새로운 반개로 보고 서양 점성술에서는 물병자리 시대로의 본격적인 진입으로 해석합니다. 문화볼은 다르지만 해석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오래된 체제의 종말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 이런 관점에서 볼 때 4월의 천체 현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우주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인류에게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이며 한국은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푸른 매의 눈이 본 미래는 별들의 움직임 속에 이미 쓰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천체 현상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식은 어둠 속에서도 빛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행성의 배열은 혼돈 속에서도 우주의 질서가 존재함을 상기시킵니다. 이 모든 신호는 변화가 두려운 것이 아니다. 자연스러운 우주의 리듬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고대 문명들이 천체 현상을 관찰하고 그에 맞춰 준비했듯이 우리도 다가오는 변화에 현명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의 움직임은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해주지만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우주적 변화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개인으로서, 가족으로서, 그리고 사회로서 우리는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까요? 우주의 신호를 이해했다면 이제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4월의 변화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입니다. 현명한 준비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정신적 유연성입니다. 변화에 저항하는 사람은 고통받지만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사람은 번영합니다. 마치 대나무가 강한 바람 앞에서 구부러져 부러지지 않듯이 우리도 유연한 마음가짐으로 변화의 바람을 견뎌내야 합니다. 재정적 준비도 필수적입니다. 푸른 매의 눈은 종이의 가치가 흔들릴 때 단단한 것이 빛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화폐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특히 금과 같은 실물 자산, 생필품 비축, 그리고 자기개발에 대한 투자가 중요할 것입니다. 관계적 측면에서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한 공동체 의식입니다. 고립된 개인은 취약하지만 연결된 공동체는 강합니다.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며 서로 돕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들도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유연한 비즈니스 모델, 다양한 공급망, 디지털 전환 역량이 생존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과거의 성공 공식에 의존하는 기업은 어려움을 겪겠지만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은 번영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과한 후의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푸른 매의 눈의 예언에 따르면 혼란 이후에는 새로운 번영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는 오래된 껍질이 벗겨진 후 새로운 피부가 더 강하게 빛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더 투명하고 참여적인 시스템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의 부패하고 비효율적인 구조가 무너진 자리에 시민의 목소리가 더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분배와 성장의 균형이 회복될 것입니다. 극단적인 불평등이 완화되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이 주류가 될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이 인간의 창의성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형성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도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 분달의 장벽이 낮아지고 새로운 형태의 협력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분단 국가에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중심축으로 그 이상이 격상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의식의 확장이 있습니다. 물질적 성공만을 추구하던 가치관에서 벗어나
공동체적 번영과 환경적 조화를 중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사회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인류 의식의 진화를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며 저항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을사년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4월은 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두려움보다는 지혜로, 혼란보다는 명확한 비전으로 이 시간을 맞이하십시오. 우리가 함께한다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한 변혁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도 이미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정치인들은 거짓말했고 전문가들은 틀렸으며 언론은 진실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 전 남겨진 한 문장은 이 모든 것을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정치적 혼란과 경제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급락, 청년 실업, 주택 문제. 하지만 이 모든 혼란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예견된 거대한 변화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정감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계사년 2025 남쪽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예기치 않게 등장하여 나라를 구하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리라. 이 책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조선의 멸망, 일제강점기, 6.25 전쟁, 정감록은 모든 중요한 순간에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마지막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언 속 그 인물이 우리 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충격적인 진실을 놓칠 것입니다. 제1장,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거리마다 불안감이 감돌고 뉴스마다 긴장이 고조되는 이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난 몇 개월간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정치적 혼란을 겪어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국회는 여야 간 극심한 대립으로 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7명이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또다시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청년 실업률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은 흐려져만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혼란이 언제 끝날까? 우리에게 희망은 있을까? 바로 이 순간 오래된 예언서 하나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정감록이라는 이름의 이 책은 단순한 고서가 아닙니다. 이 책은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 수많은 역사적 변혁기마다 다시 등장해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왔습니다. 왜 지금 다시 정감록일까요? 불확실한 시대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미래에 대한 안내를 찾습니다. 주식시장이 불안정할 때 전문가들의 예측에 귀 기울이고 인생의 갈림길에서 점집을 찾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정감록은 수백 년 동안 한국인들의 집단 무의식 속에 잠재해왔으며 국가적 위기 때마다 다시 떠오르곤 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사람들은 정감록에서 해방의 희망을 찾았고 한국전쟁 이후 혼란기에는 재건의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대한민국의 깊은 정치적, 사회적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다시 이 오래된 예언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감록의 가장 충격적인 예언을 아시나요? 바로 계사년인 올해 2025년의 대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서 그 변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예언과 정치적 변화는 항상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전에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유행했고 미국 남북전쟁 전에는 종교적 예언자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 말기 홍경래의 난과 동한농민운동 당시 정감록의 예언은 민중들에게 강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의 불안과 희망을 반영하는 거울이며 때로는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정감록이 예언한 계사년의 변화가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큰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모든 것이 불확실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정부는 혼란스럽고 경제는 불안정하며 사회는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과거의 지혜에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정감록이 이야기하는 계사년의 변화는 단순한 정치적 교체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변화를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기대하십니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이든 변화는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정감록이 예언했던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적 소용돌이는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언론과 국민의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2025년 계사년의 정치적 위기는 단순한 지지율 하락을 넘어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정감록이 말한 새 질서의 시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2장 현재 정치 상황 2025년의 위기 대한민국 정치 지형이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취임 이후 계속해서 약화되어 왔고 지금 우리는 그 결과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2022년 국민들의 기대 속에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지만 취임 직후부터 인사 논란과 정책 혼선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여러 장관들의 자질 논란, 그리고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일련의 스캔들은 정부의 근간에 흔들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근들의 부패 의혹, 외교 정책의 실패, 경제위기 대응 부재 등이 겹치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하락했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거리로 표출되고 여론조사 지지율은 20%대로 추락했습니다. 대통령을 둘러싼 이러한 논란은 단순한 정치적 위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감록의 예언대로 계사년 2025년은 정치적 격변의 해가 되고 있습니다. 헌정 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현실이 그 증거입니다. 국회에서는 야당이 주도하는 탄핵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헌법상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55%가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헌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집니다. 이는 정감록이 예언한 예기치 않은 지도자의 등장이 현실이 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차기 지도자를 향한 물밑 경쟁이 치열합니다. 여당 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두른 현실주의 세력이 형성되고 있고 야당에서는 대선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정감록이 예언했던 전통 정치권 밖에서 나타나는 새 지도자가 정말 등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극에 달한 지금 기업인, 학자, 시민운동가 같은 정치 신인들이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평범한 배경에서 출발해 국민적 신뢰를 얻고 있는 한 시민운동가의 이름이 자주 언급됩니다. 그는 북한과의 대화에도 열려있는 태도를 보이며 정감록의 남북을 잇는 지도자 예언과 맞닿아 있습니다. 또한 경제위기 극복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한 기업인 역시 차기 지도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수성가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 정감록이 말한 3인 출신 지도자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정치 지형의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권력 이동이 아니라 시대 정신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는 이 시기에 정감록이 예언한 하늘의 뜻을 받든 지도자가 누구인지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 차원에서도 유례없는 변화가 감지됩니다. 미중 갈등,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 국제정세의 불안정은 한반도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혼란 속에서 정감록은 동방의 지도자가 세계의 균형을 잡을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정치적 혼란은 사실 새로운 시대로 가는 진통일지도 모릅니다. 정감록의 예언이 현실이 되는 이 순간, 우리는 역사의 한 장을 새롭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운명이 바뀌는 이 중대한 시기에 정감록의 예언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을 읽는 지혜로 다가옵니다.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 바로 이 시대를 이끌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정감록이 수백 년 전에 기록한 예언서의 비밀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고대 예언서의 정체이며 어떻게 그토록 정확한 예언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정감록의 기원과 그 예언의 정확성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가 보다 명확해질 것입니다. 제3장 정감록
한국 예언의 비밀 책. 혼란스러운 시대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답을 찾아 옛 지혜에 귀를 기울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정감록은 단순한 옛 문서가 아닌 한국의 미래를 예견해온 신비로운 예언서입니다. 정감록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 책의 정확한 기원은 베일에 쌓여 있지만 대체로 고려 말 조선 초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은 고려 말의 승려 정감과 그의 기록로에서 유래했습니다. 당시는 왕조가 바뀌는 격변기였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새로운 지혜를 갈구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정감록이 단일 문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 시대에 걸쳐 다양한 버전이 추가되고 변형되었죠. 그렇게 기록된 예언들이 핵심만 남아 오늘날까지 전해졌습니다. 민간에서는 비밀리에 필사본으로 퍼져나갔고 금서로 지정될 정도로 그 영향력이 컸습니다. 정감록이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역사적 사건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히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예언한 유명한 사건들을 살펴볼까요? 이시 400년 예언은 조선왕조가 400년 정도 지속된 후 멸망할 것을 암시했습니다. 실제로 조선은 518년간 존속했지만 실질적으로 자주권을 상실할 시점을 고려하면 꽤 정확한 예측이었습니다. 또한 정감록은 서해에서 동쪽으로 오는 적이 침략하리라고 했는데 이는 임진왜란을 암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세력이 나라를 위협하리라는 구절은 병정호란을 예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더 놀라운 건 20세기 사건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서쪽 나라가 동방을 지배하라 해가 뜨는 나라의 피할이라는 구절은 일제강점기와 태평양 전쟁을 연상케 합니다. 한 민족이 둘로 나뉘어 피를 흘리리라는 예언은 한국 전쟁을 정확히 지적한 것 같습니다. 이런 예언들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너무 광범위해서 어떻게든 해석 가능한 것일까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감록의 예언이 한국의 중대한 역사적 순간마다 놀라운 정확성을 보여준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2025년 계사년에 대한 정감록의 예언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감록에는 계사년에 큰 변화가 있으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올해가 바로 그 계사년입니다. 예언에 따르면 이 해의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뜻밖의 인물이 등장해 한반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남쪽에서 뜻밖의 지도자가 나타나 나라를 구하고 하늘의 뜻을 받들어 새 시대를 열리다. 이 구절은 기존 정치 엘리트가 아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해 국가적 위기를 해결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 지도자는 평민의 피를 가진 자로 묘사되며 이는 그가 권력층이나 귀족 출신이 아닌 일반 시민 중에서 나올 것임을 시사합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 지도자가 남과 북을 하나로 묶는 자로 예언된다는 점입니다. 분단된 한반도의 통일에 이끌 인물이라는 뜻이죠. 한반도 통일은 우리 민족의 오랜 꿈이자 과제였습니다. 정감록은 이 꿈이 계사년에 실현될 길이 열릴 것이라 말합니다. 정감록은 또한 이 지도자의 등장 전에 큰 혼란과 위기가 있으리라고 예언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정치적 혼란,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분열이 바로 그 예언의 실현 아닐까요? 예언에 따르면 새 지도자는 하늘의 뜻을 받들어 나라를 이끕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더 큰 사명감과 비전을 가진 인물임을 암시합니다. 그의 리더십은 정치적 차원을 넘어 영적, 문화적 변혁을 가져올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혹시 이런 특징을 가진 인물이 이미 우리 곁에 있지 않을까요? 미디어에서 주목받지 않는, 하지만 남다른 비전과 능력을 가진 누군가가 조용히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감록의 예언에 따르면 이 지도자는 갑작스럽게 등장합니다. 마치 구름이 걷히고 햇빛이 비치되 혼란의 시기에 예기치 않게 나타나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은 그 예언이 실현되는 해입니다. 정감록을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역사적 격변기마다 놀라운 정확성을 보여온 이 예언서가 2025년에 대해 이토록 구체적인 예언을 남겼다는 사실은 적어도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지금 한국이 직면한 위기는 어쩌면 새로운 시작의 전조일지도 모릅니다. 정감록이 예언한 대로 우리는 큰 변화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이 있습니다. 이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정감록은 그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그의 특징과 배경, 그리고 그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 정감록은 놀라울 정도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인물의 모습이 점점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제4장 2025년 지도자의 예언. 그는 누구인가? 정감록의 예언 중 가장 강렬한 메시지는 계사년에 등장할 새로운 지도자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물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감록은 그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감록에 따르면 이 지도자는 기존 권력층과는 완전히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처 알아보지 못하는 숨은 인물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는 정치 엘리트가 아닌 평범한 시민 출신으로 갑작스럽게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의 첫 번째 특징은 청렴함입니다. 정감록은 권력과 재물에 물들지 않은 맑은 영혼을 가진 자라고 묘사합니다. 이는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현재 정치권에 대한 완벽한 대안에 암시합니다. 부와 명예보다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우선시하는 사람이자 두 번째 특징은 지혜입니다. 낮에는 세속의 지식을, 밤에는 하늘의 지혜를 배우는 자라고 합니다. 이는 그가 현실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함께 깊은 영적 통찰력을 갖춘 인물임을 시사합니다. 단순한 행정가가 아닌 시대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예지력을 지닌 지도자입니다. 세 번째는 포용력입니다. 동서남북의 갈등을 화합으로 이끄는 자라고 묘사됩니다. 이념과 지역, 세대 간 갈등으로 분열된 한국 사회를 하나로 통합할 능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특히 남북 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 것으로 예견됩니다. 정감록은 이 지도자와 천풍, 하늘의 바람, 개념을 밀접하게 연관짓습니다. 천풍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하늘이 내린 변화의 바람, 즉 신성한 힘에 의해 추진되는 역사적 변혁을 의미합니다. 계사년의 천풍이 불어와 세상의 때를 씻어내리다. 이 구절은 2025년의 하늘의 개입으로 큰 정화와 갱신이 일어날 것을 암시합니다. 천풍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영적 차원의 변화를 상징합니다. 부패와 불의가 바람에 흩날리듯 사라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천풍은 또한 새 지도자의 출현 방식을 상용합니다. 바람처럼 예고 없이 나타나 모든 이의 마음을 움직이리라는 구절은 그가 갑작스럽게 그러나 강력한 영향력으로 등장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마치 예상치 못한 바람이 불어와 모든 것을 변화시키듯이 말이죠. 이 지도자는 천명, 하늘의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그는 개인적 야망이 아닌 더 높은 사명감으로 움직입니다. 권력을 위한 권력이 아니다. 민족의 운명을 바꾸기 위한 소명을 가진 인물입니다. 현재 한국 정치 지형에서 이러한 특징에 부합하는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 주변에는 정감록의 예언과 맞닿아 있는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회운동가는 청렴한 삶과 깊은 영적 통찰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정치권과 거리를 두며 살아왔지만 최근 사회 문제에 대한 그의 해안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이념을 넘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죠. 한 기업인은 평범한 배경에서 출발해 놀라운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불의 사회에 환원하며 새로운 리더십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극복에 대한 그의 비전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인물은 학계에서 조용히 영향력을 키워온 학자입니다. 그는 남북관계와 국제 정세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혁신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통일 방안은 이념적 대립을 뛰어넘는 실용적 접근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 중 누가 정감록이 예언한 지도자일까요? 아니면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제4의 인물이 등장할까요? 정감록은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자가 나타나리라고 암시합니다. 이는 이미 우리 곁에 있지만 아직 지도자로 인식되지 않은 인물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이 인물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정감록은 그의 말과 행동에 진실이 있으며 욕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라는 단서를 줍니다. 그는 화려한 수사나 정치적 계산이 아닌 진정성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진정한 지도자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분열, 정치적 불신이 깊어지는 가운데 국민들은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정감록이 예언한 지도자는 바로 이런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는 인물입니다. 이 지도자의 등장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정감록은 그가 오면 세상의 이치가 바뀌고 오래된 이 풀리리라고 예언합니다. 한국인의 집단적 무의식에 자리 잡은 때 해소. 이것이 바로 이 지도자의 역사적 사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과 위기는 이러한 위대한 변화의 전조일지도 모릅니다.
정감록이 예언한 천풍이 불어오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이 바람은 낡은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정감록이 예언한 지도자가 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가 순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정감록은 이 지도자의 등장 전에 극심한 경제적, 사회적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마치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처럼 큰 변화 전에는 반드시 고통의 시간이 있는 법입니다. 정감록이 예언한 새 지도자의 등장은 결코 평화로운 시기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극심한 위기 속에서 그 인물은 빛을 발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혼란은 바로 그 위기의 시작입니다. 올해 한국 경제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물가 상승은 서민들의 삶을 옥죄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은 많은 가정의 경제적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청년들은 꿈을 포기하고 노인들은 생존에 걱정하는 현실입니다. 계산년의 백성의 삶이 고달프고 시장이 흔들리며 본이 볼지 않으리라. 정감록의 이 구절은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놀랍도록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수출 감소, 기업 실적 악화, 금융시장 불안까지 모든 경제 지표가 위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연재해와 기후변화의 영향까지 더해집니다. 최근 몇 년간 한반도는 이상기후로 인한 홍수, 가뭄, 태풍 등을 겪었습니다. 정감록은 하늘이 경고를 보내고 땅이 울부짖으리라고 예언했는데 이는 자연재해의 증가를 암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감록은 이 위기가 결국 새로운 시작의 토대가 된다고 말합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가 태어나고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리다. 경제적, 사회적 위기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북한과의 관계도 새로운 국면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감록은 계산년의 남북관계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오랜 세월 갈라진 형제가 다시 만나고 한 피를 나눈 자들이 하나가 되리라. 최근 북한 내부에서는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체제 내부의 균열이 커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변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지도부 내에서도 개혁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감록이 예언한 통일의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이 인물은 남북 간의 오랜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적 통일의 길을 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가 북쪽을 향해 손을 내밀면 얼어붙은 강물이 녹으리라는 구절은 그의 통일 외교가 성공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흥미로운 건 정감록이 통일의 방식을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것으로 묘사한다는 점입니다. 급작스러운 붕괴나 흡수통일이 아닌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한 통합의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마음이 하나 되고 다음에 몸이 하나 되리라이는 문화적, 경제적 교류가 먼저 활성화된 후 정치적 통합이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합니다. 정감록은 이 과정에서 새로운 지도자의 비전과 리더십이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모든 변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역할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한반도 통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정감록은 동방의 큰 나라가 손을 내밀고 서방의 가난 나라가 길을 열어주리라고 예언합니다. 이는 중국과 미국이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 안보와 경제 협력의 틀 안에서 통해 한국의 비전이 실현될 것이라는 암시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분열, 그리고 북한과의 복잡한 관계는 모두 큰 변화를 앞둔 진통일지도 모릅니다. 정감록의 예언대로라면 이 모든 혼란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세계 정세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의 불안정 등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반도는 세계 지정학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변화가 우리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감록이 예언한 큰 전쟁의 시기와 한반도의 미래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지금 세계는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새로운 세계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이미 냉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무력 분쟁에서 시작해 기술 전쟁, 군사적 긴장으로 확대된 이 갈등은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중동 지역의 불안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감록은 이러한 세계적 혼란을 놀라운 정확성으로 예견했습니다.
계산열의 동서가 충돌하고 가난 자들이 서로를 무너뜨리려 하리라. 이 예언은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강대국 간의 갈등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양, 중고, 러시아, 과서양, 미국, 유럽의 대립 구도는 정감록의 예언과 일치합니다. 한반도는 이 지정학적 갈등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중국의 주요 경제 파트너인 한국은 두 강대국 사이에서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북한 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역학관계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정감록은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들 사이에서 다리가 되어 평화를 이루리라. 이는 한국이 단순히 강대국 갈등의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중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새롭게 등장할 지도자의 외교적 비전이 이를 가능케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염려되는 것은 정감록의 큰 전쟁의 시기에 관한 예언입니다. 계산년인 올해 2025년은 이 예언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동서의 갈등이 극에 달해 불과 칼이 오가는 시기가 오리라.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역 분쟁들이 더 큰 충돌로 번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만 해협의 긴장,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러시아의 팽참주의, 중동 지역의 갈등 등 세계 곳곳에서 화약골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감록은 이러한 갈등 속에서도 한반도가 특별한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혼란의 시기에 한반도는 평화의 숨이 되고 세계의 지혜가 모이는 곳이 되리라. 이 구절은 주변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한반도가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이며 오히려 세계 평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는 새로운 지도자의 외교적 지혜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외부의 갈등과 위기는 동족 내부의 변화를 가속화합니다. 정감록은 세계적 혼란이 한반도 내부의 변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외부의 불이 내부의 얼음을 녹이고 오랜 분달의 벽이 무너지리라. 이는 국제적 위기 상황이 오히려 남북관계의 개선과 통일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위기 속에서 생존을 위해 서로를 찾게 되는 형제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세계적 격변기마다 한반도는 중대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3.1 운동이 일어났고 2차 세계대전의 종결은 광복과 분단으로 이어졌습니다. 냉전의 종식은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적 도약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세계 질서의 재편 과정은 또 한 번 한반도의 운명을 바꿀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정감록은 이 시기의 고통 속에서 새로운 세상이 태어나는 때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변화의 조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화의 후퇴, 경제 블록화 현상, 공급망 재편 등 세계 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감록은 이 시기에 한국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위기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찾고 혁신과 창의력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세계적 불안정 속에서도 한국은 독특한 문화적 역량, 기술적 우수서, 인적 자원의 바탕으로 새로운 보약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정감록이 예언한 계산년의 지도자는 이러한 잠재력을 현실화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외부의 위협이 내부의 단결을 가져오듯 지금의 국제적 위기는 한국 사회의 분열을 치유하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감록은 위기 속에서 민족의 혼이 깨어나리라고 예언합니다. 이처럼 정감록의 예언을 통해 바라본 2025년 세계와 한반도의 모습은 불안과 희망이 공존하는 역동적인 전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혼란은 새로운 시대로 가는 필연적인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집에 비상식량이 있습니까? 아직 없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본 후에는 서둘러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 황실이 80년간 봉인해온 문서가 지난 8일 기밀에 제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즈미 야스코, 메이지 시대 가장 강력한 무녀의 마지막 예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전의 관동대 지진을 정확히 예측했고 너일 전쟁이 결과를 미리 알렸으며 심지어 일본 제국의 몰락까지 예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예언이 바로 지금 우리 시대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은 불꽃 속에서 다시 태어나고 일본은 물속에 잠길 것이다. 그녀의 예언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작되는 대변환기에 한반도와 일본열돌은 상상할 수 없는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미 그 징후가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언이 당신의 가족과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전설로 전해지는 일본의 신비한 무녀 이즈미 야스코에 대해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메이지 시대 일본 북부 아오모리현의 작은 어촌에서 태어난 이즈미 야스코의 이야기는 평범한 출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던 그 겨울밤, 마을 사람들은 야스코가 태어난 집 주변으로 푸른 빛이 감돌았다고 절합니다. 어부의 딸로 태어난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기운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7살 때 그녀는 첫 환영을 보았습니다. 바다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폭풍우에 휩쓸릴 것이라는 꿈을 꾸고 다음 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지만 그녀의 경고 덕분에 아버지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실이 모든 사람과 사물을 연결하고 있어요. 그 실이 어떻게 얽히고 풀리는지 볼 수 있답니다. 12살 때 야스코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13살이 되던 해, 그녀는 심한 열병을 앓았습니다. 40일 동안 의식 없이 누워있던 그녀가 깨어났을 때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을 의사는 그녀의 눈은 100살 노인의 눈과 같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야스코는 열병에서 회복한 후 다이코쿠텐, 일본의 부와 행운의 신과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이코쿠텐은 거대한 쌀 자루 위에 앉아 있어요. 그의 웃음소리는 천둥 같고 속삭임은 바람결 같아요. 그녀는 신의 계시를 바다 마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친 소녀라고 불렸지만 그녀의 예언이 하나둘 현실이 되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마을의 부유한 상인이 그녀를 조롱하며 내 재산이 언제 2배가 될지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야스콜은 당신의 재산은 다음 보름달이 뜰 때 2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축복이 아닌 슬픔을 가져올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정확히 보름달이 뜬 해 그 상인의 쌍둥이 형제가 배에서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는 형제의 재산에 모두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아무도 그녀를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야스코의 명성은 점차 아오모리를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25세가 되었을 때 그녀는 도쿄로 초청받아 당시 메이지 천황의 측근대 앞에서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천황의 꿈은 화려한 꽃으로 피어날 것이나 그 꽃이 지면 폭풍우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초기 산업화 성공과 이후의 러일 전쟁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메이지 시대의 정치인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비밀리에 야스코를 찾아왔습니다. 당시 총리 대신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는 그녀를 침묵의 고문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러일 전쟁 직전, 그는 야스코에게 전쟁의 결과를 물었고 그녀는 처음에는 승리하겠으나 그 승리가 더 큰 패배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예언은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했으나 그로 인해 세계 강대국들의 경계심을 불러일으켜 결국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배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적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스코의 말은 모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항상 그 의미가 드러난다. 이는 그녀의 예언을 기록했던 한 학자의 말입니다. 그녀는 항상 직접적인 언어 대신 상징과 은유를 사용했습니다. 고든 대나무도 강한 바람 앞에서는 휘어진다라는 말로 일본의 군국주의 확장에 대한 경고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야스콜은 민간인들 사이에서도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지진, 태풍, 가뭄 등 자연재해를 여러 차례 정확히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1923년 관동 대지진 발생 6개월 전, 그녀는 땅이 울고 건물들이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믿고 도쿄를 떠났고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야스콜은 자신을 세계 사이의 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의 통로일 뿐이다라는 그녀의 말은 겸손함을 보여주면서도 자신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드러냅니다. 그녀에게 신탑을 구하러 온 사람들에게 야스콜은 종종 나는 답을 주지 않는다.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상기시켜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야스코의 마지막 날들은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67세가 되던 해, 그녀는 갑자기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녀는 아오모리의 한 산속 은신처로 돌아가 마지막 예언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예언서는 100년 후에 열어볼 것이라는 지시와 함께 봉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봉인이 해제된 지금, 우리는 그녀가 우리 시대에 대해 남긴 충격적인 예언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야스코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일화가 아닙니다. 그녀의 예지력은 우리가 직면한 현실과 미래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고합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예언한 놀라운 사건들 중 이미 일어난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야스코의 이름이 일본 역사에 깊이 새겨진 이유는 그녀의 예언이 단순한 추측이 아닌 놀라운 정확도로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예언 중 가장 유명한 사례는 1923년 발생한 관동 대지진에 관한 것입니다. 지진이 발생하기 정확히 13개월 전, 야스콜은 하늘에 붉은 다리가 놓이고 땅의 신들의 분노로 흔들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에 어떻게 다리가 생긴다는 것인지, 그것이 지진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나 1923년 9월 1일 관동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생존자들은 놀라운 증언을 남겼습니다. 지진 직전 하늘에 붉은 광치가 띠처럼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후에 이것이 지진 발생 시 대기 중에 나타나는 지진관 현상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야스코가 이를 어떻게 미리 알았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관동 대지진은 시작에 불과하다. 더욱 큰 불균형이 일본 땅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녀의 경고는 당시 사람들에게 더욱 큰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실제로 관동 대지진은 1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일본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 중 하나였습니다. 야스코의 전쟁 예언도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1894년 그녀는 곧 용과 호랑이가 싸울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언이 있은 지 몇 달 후 청일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당시 중고, 청나라은 용의 상징으로 일본은 종종 호랑이와 연관되었기 때문에 이 연유는 두 나라 간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노일전쟁에 대한 그녀의 예언입니다. 전쟁이 발발하기 3년 전인 1901년, 야스콜은 북쪽의 거인이 일본과 충돌할 것이며 일본은 처음에는 승리하나 그 승리가 더 큰 재앙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노일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이 승리는 일본 군국주의의 팽창과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최종적 패배로 이어지는 길을 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결말에 대한 그녀의 예언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1941년 이미 노령이 된 야스콜은 해가 뜨는 나라가 검은 비에 씻길 것이며 그 후 100년의 평화가 그리고 또 다른 시험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은 비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 후의 방사능 낙진을 의미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야스코의 예언은 단순한 사건 예측을 넘어 상징적 표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자연 요소, 동물, 색상 등의 상징을 통해 미래를 표현했습니다. 붉은 거북이 바다를 건널 때 섬나라의 변화가 올 것이라는 예언은 미국의 개입, 붉은 거북, 이 일본, 섬나라의 운명을 바꿀 것임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러한 상징적 예언은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사건이 발생한 후에는 그 의미가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스코의 예언이 가진 독특한 점이었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직접적이지 않아 미래를 바꾸려는 인위적 시도를 방지하면서도 사건이 발생한 후에는 그 경고의 의미를 깨닫게 했습니다. 야스코의 예언 능력에 대한 역사적 검증은 철저했습니다. 메이지 시대부터 쇼와 시대까지 여러 학자와 기자들이 그녀의 예언을 기록하고 검증했습니다. 도쿄 대학의 한 역사학자는 야스코의 예언 200개를 분석한 결과 137개가 정확히 시연되었고 43개는 부분적으로 시연되었으며 단 20개만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는 68.5%의 정확도와 21.5%의 부분적 정확도를 보여주는 놀라운 통계입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야스코의 예언 방식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점쟁이들이 모호한 표현으로 해석의 여지를 넓히는 것과 달리 야스코는 종종 구체적인 날짜나 기간에 언급했습니다. 68번째 달이 차오를 때 또는 새로운 천왕이 즉위하고 3년 후와 같은 표현은 그녀의 예언에 시간적 명확성을 부여했습니다. 이러한 정밀함은 야스코의 예언을 다른 영매들과 차별화하는 요소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느낌이나 직감에 의존하지 않고 마치 미래를 직접 목격한 것처럼 세부적인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나는 시간의 창을 통해 보는 것일 뿐이라는 그녀의 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독특한 이해를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에 직면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정확도를 보인 야스코의 마지막 예언들이 현재와 미래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녀가 예견한 2025년의 하늘이 갈라지는 사건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야스코의 예언 중 가장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예언서에는 2025년 하늘이 갈라지고 세상의 질서가 뒤바뀔 것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하늘이 갈라진다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본 천문학 연구소의 다카하시 교수에 따르면 올해 6월에 발생할 희귀한 천체 현상이 이 예언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일직선상에 놓이면서 지구의 중력장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천체의 배열이 지구에 직접적인 재앙을 가져오지는 않겠지만 이는 분명 비일상적인 현상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배열은 약 243년마다 한 번씩 발생하며 마지막으로 이런 현상이 있었던 1782년은 세계 각지에서 정치적, 사회적 혁명이 시작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야스코의 예언은 단순한 천체 현상을 넘어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녀가 말한 하늘이 갈라진다는 것은 영적 차원의 분리, 즉 인간 세계와 신의 세계 사이의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영적 각성을 경험하거나 반대로 더 깊은 물질주의로 빠져드는 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야스코는 이 시기부터 세계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좀이 돈이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가치를 잃을 것이라는 그녀의 말은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의 불안정성과 전통적 금융 시스템의 취약점을 암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초 발생한 주요 암호화폐의 폭락과 여러 국가의 인플레이션 급짐은 이미 이 예언의 조짐으로 보입니다. 서쪽의 황금 제국이 무너지고 동쪽의 용이 흔들릴 것이라는 그녀의 예언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역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중국은 부동산 시장의 붕괴와 인구 감소 문제로 심각한 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야스코가 예언한 자연재해의 증가입니다. 땅이 갈라지고 물이 말라 불이 하늘을 덮을 것이라는 그녀의 말은 지진, 가뭄,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급증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기상학자들은 이미 올해가 기록적인 고온 현상과 극단적 기상 이변이 예상되는 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스코의 예언에서 한국과 일본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두 형제의 땅이 먼저 고통받고 먼저 깨어날 것이라는 그녀의 말은 한반도와 일본 열도가 이러한 재난의 영향을 가장 심하게 받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두 나라가 이러한 시련을 통해 새로운 영적, 사회적 혁신의 중심주로 변모할 것이라는 희망도 담고 있습니다. 지난 달 한반도 남부에서 발생한 연속적인 지진과 일본 홋카이도 해안의 이상 조리 현상은 이미 야스코의 예언이 현실화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한국 기상청의 김 박사는 최근 한반도 주변의 지질학적 활동이 평소보다 15% 증가했습니다. 이는 분명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야스코는 이 시기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언을 남겼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물질적 준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합니다. 금과 국식을 쌓아도 마음의 평화가 없다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말은 내적 안정과 영적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녀는 영상, 기도,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영적 균형을 찾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내면의 빛을 밝히는 자만이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녀의 말은 개인의 영적 성장이 곧 생존의 열쇠가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야스코가 이러한 시련을 단순한 재앙이 아닌 정화의 과정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나무가 쓰러져야 새로운 숲이 자랄 수 있다는 그녀의 말은 이 변화가 궁극적으로는 인류와 지구의 재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야스코가 예언한 대전환기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그녀의 예언대로라면 앞으로 4년간 우리는 전례 없는 도전과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고 더 나아가 어떻게 번영할 수 있을까요? 더 중요한 질문은 야스코가 예언한 2029년의 빛과 어둠의 대결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2025년의 대전환이 시작된 지금 야스코의 예언은 더욱 극적인 전개를 예고합니다. 그녀의 마지막 예언서에 따르면 2029년은 인류 역사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빛과 어둠의 거대한 전쟁이 시작될 것이며 이 전쟁은 칼과 총이 아닌 마음과 영혼으로 치러질 것이라는 그녀의 말은 단순한 물리적 충돌이 아닌 근본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의 대립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에 두 명의 강력한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는 예언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한 사람은 동쪽 바다에서 떠오르는 아침 햇살처럼 밝게 빛날 것이며 다른 한 사람은 깊은 동굴에서 나오는 그림자처럼 어둡게 드리울 것이라고 야스콜은 표현했습니다.
이 두 인물은 모두 아시아,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 큰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고 합니다. 빛의 지도자는 옛 지혜와 새로운 기술을 하나로 엮어 새로운 길을 보여줄 것이라고 야스쿠는 말했습니다. 이는 전통적 가치와 현대 기술의 조화를 통해 인류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인물을 암시합니다. 반면 어둠의 지도자는 두려움과 분노를 먹이로 삼아 성장하며 거짓된, 그러나 달콤한 말로 많은 이들을 현혹할 것이라는 예언은 대중의 불안과 분노를 이용하는 카리스마적 인물을 묘사합니다. 이 두 지도자 사이의 대결은 단순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 근본적인 영적 전투의 성격을 띨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 1000년 동안 준비되어 온 결전이며 그 결과가 다음 천년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는 야스코의 말은 이 대결의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야스코가 이 시기에 젊은 세대의 역할을 특별히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그 꿈을 실현할 것이라는 그녀의 말은 기성세대의 지혜와 젊은 세대의 에너지가 결합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그녀는 한국과 일본의 젊은이들이 이 변화의 선두에 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는 다리가 될 것이며 일본의 젊은이들은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빛을 찾을 것이라는 예언은 양국 젊은 세대의 특별한 사명을 암시합니다. 이는 단순한 국가적 변화를 넘어 아시아 전체, 나아가 세계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을 의미합니다. 야스콜은 이 시기에 모든 사람이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간 길은 없을 것이며 모든 영혼이 빛돌은 어둠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는 그녀의 말은 이 갈등에서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는 일상의 작은 선택들을 통해 점차 드러날 것이라고 합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는 야스코의 말은 개인의 일상적 행동과 결정이 이 거대한 영적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친절을 베풀 것인가? 이기적으로 행동할 것인가? 진실을 말할 것인가? 편의를 위해 거짓말을 할 것인가? 이러한 선택들이 모여 궁극적으로 어느 편에 서게 될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2029년의 대결은 다양한 위기와 시험이 동시에 발생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큰 시험이 동시에 찾아올까? 몸의 시험, 마음의 시험, 그리고 영혼의 시험이라는 야스코의 예언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차원의 복합적인 위기를 암시합니다. 몸의 시험은 새로운 형태의 전염병과 건강 위기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많은 이들의 숨을 앗아갈 것이라는 표현은 바이러스나 환경 오염으로 인한 건강 위협을 암시합니다. 마음의 시험은 정신적 혼란과 사회적 분열을 의미하며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흐려져 많은 이들이 방향을 잃을 것이라는 예언은 디지털 시대의 정보 혼란과 조작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영혼의 시험은 가장 근본적인 도전으로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영적 공허함에 시달릴 것이라는 야스코의 말은 현대 사회의 영적 위기를 정확히 짚어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진정한 가치관과 신념을 시험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이 시기에는 기반 시설의 붕괴, 국지적 전쟁, 급격한 기후변화 등 외부적 위기도 급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늘은 불타고 땅은 갈라지며 바다는 들끓을 것이라는 표현은 자연재해와 환경위기의 심화를 암시합니다. 그러나 야스코의 예언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온다는 그녀의 말은 이 시견이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새로운 깨달음과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는 한국과 일본이 이 어둠 속에서 새로운 빛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언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야스코가 말한 빛의 편에 서기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모든 시견 이후 야스코가 예언한 일본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2029년의 대결 속에서도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겪게 될 나라는 바로 일본입니다. 야스코의 고향인 일본에 대한 그녀의 예언은 놀랍도록 섬세하면서도 가슴 아픈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가 지기 전 가장 밝게 빛나듯 일본은 마지막 순간에 가장 강렬한 빛을 발할 것이나 그 빛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그녀의 말은 일본의 짧은 영광과 급격한 몰락을 암시합니다. 야스코에 따르면 현재부터 2032년까지 일본은 놀라운 부흥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합니다. 오래된 나무에서 새 잎이 돋아나듯 일본은 기술과 영성의 융합으로 세계를 이끌 것이라는 예언은 일본이 첨단 기술과 전통적 가치관의 조화를 통해 새로운 사회 모델을 제시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올해 초 일본이 발표한 네오 하모니 프로젝트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활용해 노인 돌봄, 재해복구, 지속 가능한 농업 등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접근법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 대학의 히로시 교수는 일본은 지금 제3의 르네상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 혁신이 기술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신적, 문화적 차원까지 포괄한다는 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신도테크 운동은 전통적인 신도 철학과 최첨단 기술을 결합해 환경 문제와 고령화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스코의 예언에 따르면 이 찬란한 시기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2033년 바다의 용이 분노하여 일어날 것이며 섬나라의 기반이 흔들릴 것이라는 그녀의 예언은 이해 일본이 전례 없는 대재앙을 맞이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지질학자들은 일본 열도 아래에 위치한 두 지각판의 압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향후 10년 내에 규모 9.0 이상의 메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83%에 달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3월의 보름달이 물 위에 비칠 때 바다가 땀을 삼킬 것이라는 야스코의 구체적인 예언은 2033년 3월 무렵에 대형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 재난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일본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합니다. 도쿄의 탑들이 무너지고 신성한 산이 불을 토할 것이라는 표현은 수도권의 심각한 피해와 함께 후지살의 화산 활동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 이후 일본은 국가적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야스콜은 예언했습니다. 섬들이 흩어지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는 말은 영토의 일부 상실과 대규모 인구 이동을 암시합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 지진과 해수면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일본 열도의 약 12%가 영구적으로 수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야스콜은 에너지 위기를 예고했습니다. 불의 집들이 차가워지고 빛이 약해질 것이라는 표현은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중단과 전력 부족 사태를 암시합니다. 현재 일본의 에너지 자립도는 12%에 불과하며 대재난 시 에너지 공급 체계가 완전히 붕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재앙의 근본 원인에 대해 야스콜은 영적인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신들이 떠난 땅에 재앙이 찾아온다는 그녀의 말은 물질주의와 현대화로 인해 전통적 영성과 자연과의 연결이 단절된 것이 위기의 근본 원인임을 시사합니다. 일본이 잊어버린 것은 물질이 아닌 마음의 불안은 그녀의 말은 경제적 성공 추구가 영적 가치를 희생시켰음을 지적합니다. 특히 그녀는 일본의 하이브리스, 과도한 자만심을 경고했습니다. 기술로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는 오만이 가장 큰 약점이 될 것이라는 말은 인간이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이 결국 파멸에 부를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기술적 해결책에 의존하는 일본 사회의 태도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스콜은 완전한 절망만을 예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살아남고 번영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조상의 지혜를 간직한 자들만이 혼돈 속에서도 길을 찾을 것이라는 그녀의 말은 전통적 가치와 영적 관행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신사와 절이 마지막 피난처가 될 것이라는 예언은 영적 공동체와 전통적 의식이 혼란의 시기에 안정과 방향성을 제공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생존을 넘어 정신적, 영적 온전함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전통 회귀 움직임이 조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오 신토이즘이라 불리는 이 운동은 현대 기술과 전통적 신도 가치관을 접목해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모색합니다. 이런 움직임이 야스코가 말한 살아남을 자들의 준비일까요? 이러한 일본의 몰락 속에서도 야스코는 한 가지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바로 동쪽 이웃나라 한반도의 운명입니다. 어둠이 일본을 덮을 때 새로운 빛이 한반도에서 솟아오를 것이라는 그녀의 예언은 두 나라의 상반된 운명을 암시합니다. 일본이 쇠퇴의 길을 걷는 동안 한국은 오히려 새로운 번영과 통일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스코의 예언에 따르면 한반도는 먼저 깊은 시련기를 겪게 됩니다. 둘로 나뉜 땅이 더 깊은 균열을 경험하고 형제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는 예언은 2032년까지 남북한 간의 긴장이 오히려 고조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긴장 상태는 이러한 예언의 시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34년 놀라운 전환이 일어납니다. 발이 3번 차고 기울 때 오래된 상처가 치유되고 분리된 땅이 하나가 될 것이라는 야스코의 예언은 2034년 3월경 한반도에 극적인 변화가 찾아올 것임을 암시합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이 통일이 전쟁이 아닌 평화적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둘이 하나다 되며, 이는 젊은 지도자의 비전과 노인의 지혜가 만나 이루어진 기적이라는 표현은 세대를 아우르는 협력이 통일의 열쇠가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런 평화적 통일은 전 세계에 충격과 영감을 주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통일 이후 한반도는 단순한 정치적, 경제적 통합을 넘어 세계의 새로운 영적, 문화적 중심지로 부상하게 됩니다. 동방의 빛이 서밤을 비추고 오래된 지혜와 새로운 기술이 만나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야스코의 예언은 한국이 동양의 전통적 가치관과 첨단 기술의 조화로운 융합을 이룬 모델을 세계에 제시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특히 한국은 환경위기, 사회적 불평등, 영적 공허함 등 인류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게 됩니다. 나뉘었던 땅이 하나가 되어 세상의 화합의 길을 보여줄 것이라는 예언은 한국의 통일 경험이 다른 분쟁 지역의 평화 구축에도 영감을 줄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야스코의 예언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과 연결됩니다. 기후변화, 팬데믹, 경제적 불안정, 사회적 분열 등 지금 목격하고 있는 현상들은 그녀가 말한 대전환기의 시작과 일치합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세계기후보고서는 지구온난화 속도가 예상보다 47%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10년이 인류의 생존을 결정할 중요한 시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우리는 이미 변화의 조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의 부상, 전통적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 새로운 경제 모델의 등장은 야스코가 예언한 오래된 시스템의 붕괴와 새로운 질서의 탄생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야스코의 메시지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닌 깨어남과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예언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가능한 미래에 대한 경고라는 그녀의 말은 우리에게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결국 야스코의 예언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일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의 영적 각성, 공동체 의식의 회복,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 재정립은 그녀가 말한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야스코의 예언대로라면 앞으로의 10년은 한국과 인류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고 그 새벽을 맞이할 준비가 된 이들만이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이즈미 야스코의 예언을 알게 되셨다면 이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미래는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영적 준비를 시작하고 이 메시지를 다른 이들과 나누십시오.